오늘도 휴가 중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장세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밤 9시 30분 지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가 되겠고, 또한 바로 이어지는 새벽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금리에 변화를 줄 것인지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는 금리가 동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모르죠. 일단 기다려보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내일부터 해가지고 혹은 내일 저녁을 전후로 해가지고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1을 갈고 있는 미국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인사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연준에 서한을 보내가지고 금리를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뭐지? 아무튼지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은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 관심이 다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자, 만약에 내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괜찮게 나오면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굉장히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장세가 개 같은 장이 아닌가. 쌍욕을 하는 개가 아니라 꽃게 있지 않습니까? 꽃게같이 옆으로 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가격은 67,928달러, 이더리움은 3,561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 이 장세가 마감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다면 20일 연속으로다가 유입된 기록을 갈아치울 수가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유출이 더 많게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유출된 자금 6,500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20일 연속으로다가 자금 유입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한 가지가 떴는데요. 자산 규모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이 JP모건이 아니었나? 자산 규모 기준, 아무튼지간에 기사에선 이야기하기를 자산 규모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이자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의 하나인 중국 공상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 금과 유사한 희소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해. 비트코인은 가분성, 트랜잭션 진위 여부 검증, 휴대성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으며 화폐적 속성은 약화되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중국의 공산당 은행도 인정을 하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이제 그냥 계속해서 사기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그들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석유에 비유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더리움은 디지털 미래를 위한 기술적 힘을 제공하며 웹3 생태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는 디지털 석유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비트랑 이더만 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23.35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고 하고요. 또한 스위스 암호화폐 ETP 제공업체인 벨러의 모회사 디파이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 110개를 매수해가지고 주요 준비자산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소식 또한 내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시간 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쭉쭉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비트코인. 자,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부 분석가 이야기 해주기를, 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 미결제 약정이 15억 달러 상당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가지 발표가 있는 날인데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S&P 500 지금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쌍바닥 찍거나 저점을 높인 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 계속 흘러가지고 주요 지지구간까지 다 왔기 때문에 지지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음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이어서 LG 분석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68,000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그 자리부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꼬리보다 좀 더 낮게 내려와가지고 밑에 자리 잡고 있는 포지션들 정리를 하겠죠. 정리한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비트코인 하베베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다, 비트코인 상승 가지화를 열심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는 이제 시작이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다가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가격에 눈속임 당하지 말고, 단타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투자분들께서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만 꾸준히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트코인은 어떨까? 요즘에 알트코인 너무 좋지 않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된,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지금 겁나 싸다. 비트코인이랑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신을 내고 있지만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매수를 하려면은 지금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마켓 메이커 업체죠, DWLabs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이 지금 2021년도 초와 같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리버리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몇 달 안에 상승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도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조롱하는 사람들 한두 명씩 있었는데요. 7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정도에 예상이 된다. 뭐 당연히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확정된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7월이 지나도 알트장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 기꺼이 조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 정도 온다라는 분석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고, 저는 그게 될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나 DWLabs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요.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타이르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더리움이 올해 목표가 $10,000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10,000 가지야라고 외쳤었고, 또한 미국 ETF 전문 업체인 ETF 스토어의 CEO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가지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다,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좀 힘을 내줘야 알트코인들도 더 잘 버틸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던 IO.net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여기저기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 또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전임자 보유 IO 물량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낙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네요. 자, 물론 장세가 좋지 않고 최근에 나온 이 프로젝트들 중에 빛을 못 본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잘 오를 수 있는 코인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O가 그런 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었는데 금투세 폐지 청원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5만 명을 돌파했다. 자, 폐지를 해달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이 특정 정당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일단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인들 몇 명과 그를 따르는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를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20에서 30% 세금을 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가 자금 이탈이나 시장 망가지는 것 같은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 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자,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라 세수가 걱정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세금을 더 낸다라든지 월급을 더 적게 받는다라든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러한 국민청원 꼭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저는 다음에 또 휴가 중에 시간이 되면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토마토 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지갑 구매해주기 부탁을 드리며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